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담당 차전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의 소개부터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페스 코리아의 전산세무 2급을 담당하고 있고 관세사의 내국소비세법을 담당하며 현직 세무사로도 근무하고 출강을 다니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본격적인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의 그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2023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시험이 언제 치러지죠? 이와 같이 2023년도에는 6번에 걸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월달, 4월달, 6월달, 8월달, 10월달, 12월달 이와 같이 짝수 달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일요일 아니면은 토요일 첫째 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전공자라고 하면은 한 달, 비전공자라고 하면은 2달에 걸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2월 혹은 4월 짝수 달에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산세무 2급이라는 담당 이거 도대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와 같이 이론과 실무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을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전산회계 1급 혹은 전산회계 2급이라는 과목도 한번 공부하거나 시험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론 30%, 그 다음에 실기 70%의 비중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산회계보다 전산세무 2급이 좀 더 난이도도 높고 그와 관련된 범위도 약간 확장이 되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론, 실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론은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필기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로는 그 여러분들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셔서 프로그램 상에 여러분들이 PC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일단 시간, 결정 기준, 응시,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전산세무 2급은 90분입니다. 90분에 걸쳐서 시험이 되고 있고 합격자 결정 기준으로는 전산세무 2급으로만 따져봤을 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만 여러분들 취득하시면 되세요. 일단 여러분들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70점 이상만 취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응시 자격으로는 어떠한 자격증은 반드시 성인 이상이 된 이후에나 취득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지만 이 전산세무 2급이라는 자격증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미성년자도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 어떻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합격률,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짧게나마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로 출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은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 30%의 비중에서 각각 재무에게 10%, 원가에게 10%, 세무에게 10%로 동일하게 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재무회계, 즉 자산부채 자본과 관련된 그 재무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 이와 같이 총 10점으로 배점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사지선다형으로 풀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원가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5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 5문항이 각 2점으로 배부되어 있어서 총 10점을 취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에서 다루지 못했던 제조업에서 흔히들 발생하는 그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접근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재무회계에 익숙해 버린 나머지 원가회계는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싶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 원가 회계라든지 혹은 소득세 파트가 너무 어렵다고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원가 회계라고 하는 거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단순히 낯설고 약간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개념들, 이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히 풀어보다 보면은 이 10점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저희 세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총 5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각 문항마다 제2점으로 배부가 되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점입니다. 근데 이 10점이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소득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 부가가치세까지는 배우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소득세라는 새로운 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소득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에서 느꼈겠지만 약간의 암기 과목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세도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꼴랑 이 10점 맞으려고 내가 이렇게 부가가치세 혹은 소득세 공부를 해야 할까?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금 뭐하지만은 이론에서 동일하게 10점으로 배부가 되어 있다 하지만은 그 공부량이라고 하는 거는 재무회계 혹은 원가회계보다 약간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무회계를 포기할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론으로 10점밖에 하지 않는 이 부가가치세 소득세라고 하는 거 저희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기 파트에서도 이 이론 내용을 가지고 입력하는 방법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론에 대한 사항 다 봤고 그 다음으로는 실기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 이론이 30%, 실기는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은 100점 중에서 70점 이상만 취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 이론 30%는 그냥 한 10점으로 기본 점수만 받고 그 나머지는 실기에서 득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약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여기인 거죠.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배점으로 따지면은 25점이에요. 굉장히 큰 점수죠. 근데 아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실기에서 고스란히 다시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기에서 고득점을 취득하고 싶어도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약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기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와 같이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그 밖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입력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주로 재무회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상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단순히 프로그램상의 타자로 기입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모든 내역들은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혹은 그와 관련된 부속 서류를 제출합니다. 작성도 하고요. 이와 같이 채 5문항, 여기서도 5문항으로 총 1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결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은 뭐 상기업이든 뭐 제조기업이든 여러 가지 업종의 기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K랩을 통해서 저희 K랩을 통한 그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결산 자료 정리 혹은 뭐 그 중에서 일반 전표 관련된 뭐 수동, 자동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파트인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점, 25점, 총 25점이죠.
2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파트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신고서 작성이라든지 혹은 그와 관련된 부속서류 작성으로 이와 같이 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론 파트에서 소득세 배웠었죠? 그때에는 소득세라는 이론이 2문제 내지는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 3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점수로 따지면 15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실기 파트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론 공부도 조금은 이론 공부에 앞서가지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실기 내용을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전산세무 2급의 합격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전산회계,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 3가지 합격률을 대략적으로나마 숫자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대한 숫자는 2022년도 출제를 바탕으로 한 숫자이며, 전산세무 2급과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한 40%의 합격률을 보인다고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을 바로 취득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은 전산회계에서 어느 정도를 공부를 하시고 세무 2급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전산회계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30% 혹은 70%의 합격률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왔어요. 그만큼 전산회계는 비교적 합격하기 수월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하지만 전산세무 2급으로 들어오시면은 대략적으로 40%의 합격률로 훅 떨어집니다. 그만큼 내용이 많아지고 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힘들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도 전산세무 1급보다는 할만하죠. 왜냐하면은 전산세무 1급은 이 과목 중 법인세라는 과목이 추가가 됩니다.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게 부가가치세 혹은 원천세, 종합소득세 다른 세목보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14%까지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즉슨 전산세무 1급을 제외를 한 세무 2급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2개월 혹은 전공자의 경우에는 1개월가량 공부를 하시면은 성실히 공부를 하시면은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저희 강의 스타일 학습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떻게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을 담당을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로 뭐 세무나 회계를 많이 공부하기는 했지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세무나 회계가 그렇게 즐겁고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을 대부분이 비전공자나 혹은 전공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공부 연차가 쌓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러한 자격증 중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라는 거, 회계라고 하는 거 어렵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도 이 합격을 위한 자격증 공부이다 보니까 반드시 70점 이상은 취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고 재미있게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문제풀이인 거죠.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은 회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의 문제은행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출제된 그 6개의 출제를 가지고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반복 출제되는 유형이 반드시 챕터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취득하실 그 시험에도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출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면서 학습을 하도록 제가 배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의 경우에는 30%, 실기의 경우에는 70%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론에서 배웠던 그 재무 회계가 실기의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그 10점으로 배점이 된 곳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 부가가치세 여러분들이 이론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든지 혹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든지 그 부속 서류에 대해서도 또 동일하게 좀 다른 유형이기는 하지만은 똑같은 이론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전산회계라는 이론을 배우고 바로 메인 매출, 아니 일반 전표 입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라는 이론을 배웠다고 하면은 바로 메인 매출 전표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진행이 되게끔 이론과 실기를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원천세라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여러분들이 이론사항에서 배우실 텐데 이거 급여자료 입력 파트에서도 그대로 실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계가 가능하게끔 배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합격 공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비전공자라고 하면은 대략적인 소요 시간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전공자로서 본인이 전산회계라는 과목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해 본 적이 있고 혹은 대학교에서 회계 세무 자격증 뭐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1개월로 조금 더 줄어들겠죠. 이와 같이 저는 1개월 내지는 2개월로 여러분들이 취득이 가능하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의를 할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더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3개월은 넘지 않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은 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번 22년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 그대로 2023년도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저희가 이론 강의 실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을 단순히 공부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시험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약해하는 파트가 있어요. 원가라든지 혹은 재무회계 자본 파트라든지 혹은 부채라든지 어려운 파트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모두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가져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수준 내에서 조금은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키워드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볼 의향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그 네 번째 이론과 실무를 골고루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론부터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로 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배점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으로는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일단 그 첫 번째로 계산기 여러분들 그 실물 계산기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익숙하게 쓰시고 있는 계산기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 관리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계산기 안 가져가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계산기 가져가서 실무 다 공부하고 이론 문제 계산한다 할지라도 이게 시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산세무 2급은 그 합격률이 한 30%에서 40%가량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60%는 왜 불합격을 하는가? 물론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미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고 그에 대해서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풀이를 시간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다 풀이를 해 주셔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높은 합격률이에요. 높은 합격률인데 이 부분 대부분은 공부가 부족하거나 공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시간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뭐 이론이라든지 실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이론 측면에서 뭐 강의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한 30초 이내는 풀어야 하는 거고 최대 1분 내지는 2분을 넘어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문제마다 그 소요 시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이 비슷한 문제에서 동일하게 30초 내지는 2분 이내에 풀이를 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문제 풀이할 때 실무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치르실 때 이 소요 시간 내에 반드시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을 소개를 했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과목을 지금 공부를 시작해도 되는 건지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산세무 2급이라는 과목이 세무 전산 회계에 비해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10명 중에 4명은 합격을 하는 그러한 자격증인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